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맨발 걷기가 조금씩 유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을 놀랍게도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맨발 걷기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나 무작정 따라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본래 맨발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맨발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가 걷기를 시작하고 집을 나서기 시작하면서 신발을 신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평생 동안 발은 신발로 발을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그것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신게 된 것인데 지나치게 의존하면 발이 미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발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점차 퇴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는 모르고 지낼 수 있습니다. 신발로 인해 상실되는 기능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대 근육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발의 중심에 위치한 풋코어 근육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신가요? 발의 안정성과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여러 근육들을 풋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은 주로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는 역할을 하며 발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도와줍니다. 원래는 울퉁불퉁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면서 발가락을 활용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신발을 신고 얌전히 걷기만 하죠. 그 결과 발가락의 근육들이 퇴화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발가락을 벌리는 동작이 잘 되고 있나요? 두 번째로 발가락과 풋코어 근육의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발가락 5개가 자유롭게 벌어지는지 확인해보고 발가락이 바닥에 딱 붙은 상태에서 엄지만 위로 들어가는 동작이 어려우면 풋코어 기능이 약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풋코어 근육의 약화는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등 다양한 발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근육의 약화는 치료를 받아도 쉽게 호전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상실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감각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언급할 점입니다. 발에는 원래 매우 예민한 감각이 존재하며 7,200개 이상의 신경과 2만 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발바닥을 만져보면 감각에 민감해져서 간지럽고 깔깔거리며 반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발을 살펴보면 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발이 간지러워서 빼시는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른들이 발의 감각이 좀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질병으로 감각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발에 계속해서 보호를 받아오다 보면 다양한 자극이 차단되어 감각이 서서히 둔해지게 됩니다. 신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상실되는 또 다른 측면은 세 번째로 언급할 만한 것은 바로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입니다. 걷다가 발을 삐끗하거나 넘어질 때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데 발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를 머리로 가기 전에 척수에서 처리하여 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척수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둔해지고 퇴화됩니다. 어린이들은 균형 감각이 좋아서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배울 때 빨리 배우지만 어른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걷다가 넘어져 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의 둔화가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역에서는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 중에도 맨발로 흙길을 걷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맨발 걷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마도 맨발로 숲길을 걷다 보면 공기를 많이 마시고 자연을 느끼며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 몸에서는 엔돌핀과 같은 긍정적인 물질이 분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맨발 걷기가 발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맨발 걷기는 발 근육을 자극하고 운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발이 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이 다양한 근육들이 개별적인 움직임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맨발로 걷게 되면 울퉁불퉁한 지면에 발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며 조금씩 비틀릴 수 있습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에 있는 코어 근육들이 더 많이 자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는 발에 미치는 영향으로써 발가락 하나하나에 더 많은 힘이 전달되고 지속적인 코어 근육 자극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로, 맨발 걷기는 둔해진 발의 감각을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마룻바닥과 신발 깔창만을 느끼며 지낸 발에게 자연의 다양한 자극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뭇가지인지 돌멩이인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날카로운지 뭉툭한지, 차가운지 따뜻한지 등 다양한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현재 발의 상태를 느낄 수 있어 이 느낌을 고유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고유 감각이 활성화되면 몸의 전체적인 균형 감각도 향상됩니다. 맨발 걷기는 다양한 지면에서 발의 자세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 감각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맨발 걷기는 지압 효과와 마사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작은 돌멩이와 나뭇가지 나뭇뿌리를 밟으면서 자연지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압과 마사지는 근육을 풀어주고 긴장돼서 뻣뻣해진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뻣뻣하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압과 마사지를 통해 족저근막과 코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면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압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발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을 늘리고 발에 쌓인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이로써 발의 피로도가 감소하며 발이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어떠세요? 지금 당장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흙을 밟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여기서 잠깐, 맨발 걷기를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맨발 걷기는 준비와 조금씩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발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맨발로 걷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발이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맨발로 걷게 되면 뼈, 관절, 그리고 족저근막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맨발 걷기가 좋다는 내용을 듣고 러닝머신에서 갑자기 맨발로 1시간씩 걷다가 발에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이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훈련과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약해진 풋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 처음에 맨발 걷기로 만보 걷기를 도전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조금씩만 시도하고 괜찮은지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늘려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날카로운 물체에 다치지 않도록 바닥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걷고 바닥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는 모든 분들에게 일반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심한 변형이나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긴 경우에는 맨발 걷기를 할 때 그 굳은 살 부분에 압력이 집중되어 통증이 심해지거나 무리를 하면 발바닥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패드 위축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지방패드는 원래 발바닥 밑에 약 1cm 정도 되는 지방층으로 이것이 발의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층이 쪼글쪼글해져 발바닥이 얇아진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맨발로 걷을 경우 충격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특히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으로 인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맨발 걷기가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맨발 걷기를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증세가 어느 정도 개선된 후에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성 신경통증이나 혈액순환 장애로 발의 감각이 저하된 분들이나 한번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는 분들에게는 맨발 걷기가 금기로 권장됩니다. 괜히 욕심내어 맨발 걷기를 시도하다가 상처가 생기면 더 큰 고생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들은 맨발 걷기를 삼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맨발 걷기는 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내에서도 발코어 근육 운동, 밸런스 트레이닝, 지압,
그리고 마사지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맨발 걷기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맨발 걷기의 효과와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면서 자연을 느끼고 발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